안녕하세요. 영어를 가르치는 유충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설명회 할 때 봐주실 게 3개가 있거든요. 제 브로셔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 2개. 그 다음에 방금 드린 거 있죠? 저희 실장님께서. 이건 작년 중간고사 문제입니다. 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예요. 근데 이거는 이따가 나중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떤 식이었는지는. 일단 처음에 보셔야 될 게 이거 있잖아요. 요거. 예, 요거 있죠. 예, 보시면 거기 이제 앞 페이지부터는 이제 저희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이고 이제 제가 1년 동안 수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이고요. 7페이지를 보시면 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7페이지를. 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은 작년 시험을 분석을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어요. 요약을 해놨어요. 이제 반송고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부터 좀 시험이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재작년부터요. 그래서 작년에 1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도 지금 2학년 아이들보다도 더 어려워졌어요. 시험 범위도 더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가 2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가 들어갑니다. 원래 1학년은 모의고사, 그러니까 교과서는 항상 똑같거든요. 비상에서 나온 교재가 있어요. 근데 그게 1, 2과만 항상 들어갑니다. 중간고사 때는 항상 1, 2과만 들어가요. 어떤 학교들은 랜덤으로 들어가는 학교들이 있어요. 뭐 4과, 7과, 3과, 6과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들은 순서대로 가요.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얘는 별로 그렇게 특별한 게 없거든요. 얘는 밑에 모의고사를 보시면 원래 반송고가 모의고사에 정해진 양이 있었어요. 그럼 모의고사는 뭐냐? 문제 한번 보실래요? 이 시험지 보여드린 거? 거기 보시면 3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봐주세요. 3번 문제 같은 거. 3번 문제 같은 게 지문 하나예요. 이 개수로 시험 범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반송고등학교가 작년에 2000년이 있었고 이제 19년이 있었는데 19년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의 지문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되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때는 한 회가 다 들어갔어요. 전체 다. 근데 원래 안 그랬는데 듣기까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45개가 들어갔습니다. 예, 모의고사에서. 근데 이게 중간고사 때고요. 기말고사가 됐을 때는 듣기가 또 안 들어갔어요. 대신에 독해 지문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독해 지문이 40개. 그러니까 3번과 같은 지문의 개수가 40개였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는 여전히 2개. 교과서 2개는 변하지 않습니다. 모의고사 개수만 변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어졌었어요. 40개로 계속해서 끝까지. 원래 이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 아이들한테는 시험 범위를 좀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학교에서는 시험 대비를 모의고사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학교 수업으로는. 왜냐? EBS 틀어주셔서. 예,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세요. EBS 보라고요, 애들한테. 온클이라고 하죠, 아이들은. 작년에 줌으로도 수업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안 하시고요. EBS에서 있는 걸 그냥 링크를 해놓으세요. 그거 보고 하오라고 해요, 애들한테. 예.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 오지 않죠. 예. 아이들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습성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보지 않죠, 스스로. 그래서 시험 대비는 그냥 거의 다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이제 그것 같은 경우에는 대상 자체가 EBS에서 나오는 건 뭐냐면 대상이 그냥 전국에 있는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송고만의 특별한 시험 유형에 따라서 준비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용만 아는 거예요, 내용만. 예. 준비는 전혀 못 되고. 예. 그래서 아이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학교는 시험 문제 내는 데고 학원은 공부하는 데였어요. 그냥 요약을 하자면. 네. 학교에서 시험 문제 내는 거고 그 준비를 그냥 학원에서 하는 거였어요. 공부를 하는 데는 그냥 여기서 하는 거였죠. 그래서 작년에 저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상황, 코로나 때문에 저는 시험 문제도 좀 쉬워지고 범위도 좀 줄어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뒤가 반대로 가더라고요.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시험 난이도도 올라갔었어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랬는지, 선생님들이. 근데 이게 반송고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학교도 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혼자 스스로 생각을 한 게
선생님들이 애들이 학원 갈 거 다 아니까 어차피. 그래서 그냥 시험 범위를 많이 하고 시험 문제를 열심히 내시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반송고는 제가 단언하는데 이 동네에서 주관식 문제를 제일 잘 내세요, 선생님들이. 네.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잘 내세요. 그 잘 낸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어렵게 낸다는 거예요. 네. 대비를 웬만하면 할 수 없게끔 문제를 내세요. 네. 엄청 창의적이세요, 선생님들이. 그렇게까지 창의적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굉장히 창의적. 아니 근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만큼 시험에 열심을 낸다는 거죠. 본인들이 가르치는 건 별로 없으면서.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건 좀 불만이더라고요. 좀 제대로 좀 가르쳐 주신 다음에 시험 대비를 해드려야지. 그냥 EBS 보라고 한 다음에 나머지는 뭐냐면은 다 그냥 선생님 시험만 열심히 내시고 창의적으로 내시고 그냥 공부는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제 반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약간 그런 데서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일단 이걸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시험지는 이제 이따가 좀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제 시험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에서는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의 영어 객관식 문제는 다 수능형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렇게 수능형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수능형 문제 유형이 크게는 한 5가지 정도 유형으로 있는데 세부적으로 조금 더 세부 유형을 따지자면 한 12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 유형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안에. 그래서 1등급에서 그러니까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인데 1등급에서 3등급, 어느 학교든지 간에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에 맞는 애들은 객관식에서 차이가 안 나요. 예, 이거는 그냥 다 맞춥니다. 왜냐?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대한 어떤 뭐 내용도 그렇지만은 과제를 엄청 주거든요. 그러니까 과제를 엄청 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분히 훈련이 돼 있어요, 어차피. 그래서 학원에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과제를 조금 더 충실하게 그러니까 주는 대로만 열심히 해준다면은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 범위 안에 다 들어와요. 문제는 뭐냐? 서술형이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창의적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에서 좀 아이들이 좀 애를 먹어요. 근데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서술형 문제는 그럼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 이게 지금 3학년 애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3학년 애들, 지금 올라가는 애들부터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반송고 문제는 첫 번째는 어휘의 난이도가 되게 높아요. 네, 어휘의 난이도가 진짜 높습니다. 그리고 이게 외워서 해결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뒤로 한번 넘어와 주실래요? 여기에는 지금 제가 다 못 드려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논술형 3번 같은 거 한번 봐주실래요? 그 뒤에 두 번째 페이지에 있으면 논술형 3번 같은 거 있잖아요. 논술형 3번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빈칸에 뭘 써야 되잖아요. 지금 보니까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밑에 보시면은 배열이 돼 있죠. 근데 이게 애들이 외운 대로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용을 바꾸세요. 네. 그러니까 내용을 바꾸니까 외운 대로 안 나오는데 그것과 똑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죠. 그걸 재진술이라고 하는데 재진술을 해놔요. 그러니까 A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원래 시험 범위에 있던 A-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의미인데. 근데 아이들이 이제 여기서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다 외우면 되겠지. 제가 중학교 생각하는 줄.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 못 풀어요. 왜냐면 여기서 일로 바꾸는데 여기서 일로 바꾼 그 단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평소에 어휘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해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다 내용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앞쪽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그 2번이나 3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봐주실래요? 선지가 그 선택지 있잖아요. 밑에 뭐 주제나 제목 같은 주장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수능에서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에요. 이거 맞추면 그냥 답 안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못 맞추면은. 근데 반송고는 선지가 다 영어입니다. 선택지가. 원래 이거는 한국말로 된 선택지예요. 근데 얘는 이걸 영어로 줘요. 근데 제일 안타까운 케이스는 뭐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주제나 제목이나 주장을 알 수 있잖아요. 핵심 내용들이니까. 여러분 보면 다 알죠. 답을 못 골라요. 답을 못 골라요. 왜냐면 그 핵심 내용을 영어로 해석을 못 해가지고. 단어를 몇 개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반송고 시험은 되게 특별한 건 뭐냐면 일반 학교,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쉽게 그냥 주거든요. 근데 걔네는 이런 문제를 쉽게 안 줘요.
어휘를 되게 어렵게 함으로써 아이들이 이 질문 뭔지 알겠는데 답을 못 고르게 만들어놔요. 예. 이게 근데 되게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애를 먹죠. 그러니까 어휘를 되게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 수업 듣는 아이들이 이제 꽤 있는데, 그럼 그 아이들 중에서, 그러니까 저는 알잖아요. 반성고 되게 오랫동안 지금 가르쳐 왔고, 아이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딱 두 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공부하고 안 하고 이건 다 떠나서 어휘가 일단 되게 잘 갖춰져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마찬가지인 게 보세요. 거기 제가 객관식 문제의 특징이라고 있잖아요. 시험의 구성에서 그 두 번째 파트 한번 보실래요? 객관식 문제의 특성에서 하나는 수능형 변형 문제는 뭐냐면 그냥 수능형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보실래요? 문법 문제 있죠. 문법 문제의 개수가 얘네 되게 많아요. 네 문제면요 제일 많은 축이에요. 이 지역에서. 그럼 객관식 문제에서는 제가 아까 별로 구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1등급에서 3등급까지의 구분이 별로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도 그러면 1등급에서 3등급에서 그 객관식 문제에서 또 변별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법이에요. 그 네 문제. 문법 문제 네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서 또 이 안에서 그 객관식 안에서도 좀 차이가 나요. 근데 엄청 어려운 문법 문제는 안 나와요. 엄청나게 정말 고난이도 슈퍼 고난이도의 문제는 안 나오고 문법적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중학교 시험이랑 문법 문제가 제일 차이점이 뭐냐면요. 중학교 때는 문법적 해당 문제의 문법적 지식을 알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의 차이점은 뭐냐면 문법적 지식을 알아서 문제를 못 풀어요. 문법적 지식 플러스 뭘 알아야 되냐면 그 문법적 지식에서 파생되는 패턴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라는 이런 그 과가 있거든요. 이런 항목이 있어요, 문법에. 그럼 얘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딱 몇 개가 있냐면 8가지가 있어요. 정말 딱 8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대명사는 애들이 다 알아요. 왜냐면 학원 다 다녀봤으니까 일단. 그리고 집에 문법책 하나 없는 애들 어디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 들리는 귀가 있다면 관계대명사란 말은 듣잖아요, 사실은. 근데 8가지 패턴을 아는 애는 많이 없어요. 네. 왜냐? 이런 식으로 학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식을 알아도 패턴을 모르면은 문제를 못 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되게 답답해하죠. 왜냐면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아이는 어디 학원 다니면서 문법을 한 바퀴 두 바퀴 돌렸는데 문제를 자꾸 틀려요. 그래요. 그죠? 틀리죠. 패턴을 모르니까. 네. 진짜요. 네.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결과라 가지고 아이들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면 패턴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시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반성고 같은 경우는 아마 한 3월 한 둘째 주 혹은 셋째 주부터 시험 준비를 할 것 같은데, 예, 시험 대비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럼 둘째 주, 셋째 주 전에 반성고에서 작년이랑 그동안 계속해서 많이 나왔던 문법 문제 패턴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정리하고 시작을 할 거예요. 네. 이거 하고 시작하는 거랑 안 하고 시작하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아까 다시 한번 문제 한번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게 해드려가지고 그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 서술형 논술형 2번이라고 한 거 보이세요? 두 번째 페이지에 그러니까 세 번째 페이지죠. 두 장째에 논술형 2번이라고 한 거 보이세요? 그럼 이게 문법 문제예요. 아까 객관식이 네 문제죠? 주관식에서도 문법 문제가 하나 나와요. 총 몇 점이에요? 10점이잖아요. 그 밑에 두 개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 문제가 파트가 두 부분이에요. 밑에 있는 거는 뭐냐면 위에 있는 내용을 적는 거고 위에 있는 건 뭐냐면 문법 문제거든요. 근데 문법 문제의 배점이 몇 점이냐면 4점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111 돼 있죠? 이게 A하고 B에서 위에 밑줄 쳐 있는 A, B에서 틀린 거를 찾는 거예요. 그럼 1점을 줘요. 틀린 걸 찾으면 1점을 줘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고치라고 돼 있죠? 고치면 또 1점을 줘요. 그래서 총 4점이에요. 이게 애들이 대충 알잖아요. 대충 알면 웬만하면 틀린 건 찾습니다. 대충 알면. 근데 제대로 안 알잖아요. 그럼 고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총 가져가는 점수는 2점 이상이 되는 애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4점을 풀로 다 가져가줘야 되는데.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외워서 한다는 거는 못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중간고사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했어요. 왜냐면 그 문장에 그 지문의 개수가 안 많아가지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듣기도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저는 듣기를 들어간 건 처음 봤거든요. 듣기가 아니에요. 듣는 게 아니에요. 듣기에 스크립트가 있잖아요. 대사가 있잖아요. 그거를 독해형으로 만든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는 원래 듣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어쨌든 간에 텍스트로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부담이 되죠. 왜냐면 읽어서 외운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법 문제 같은 거를 이걸 토시 하나, 이게 단어 하나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그럼 토시 하나씩 다 해가지고 이걸 한다고요? 이거 안 돼요. 다 못 외워요. 이거 토시 하나씩. 할 수 있어요. 영어만 하면. 근데 영어만 안 하잖아요. 저 어머님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선생님, 반성고 이제 가신 어머님들이 2년 전부터 하신 얘기인데 2년 전부터 시험 범위도 많아지고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말씀하시면 선생님, 애가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는데 영어 공부할 시간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 많으니까. 예. 그럼 제가 무슨 말씀밖에 드릴 게 없냐 이것밖에 없어요. 국어 공부랑 수학 공부랑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그 과목들을 잘 보게 되겠죠. 영어는 못 보게 되겠죠. 맞잖아요. 그것밖에 맞잖아요. 제가 무슨 마법사도 아니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 문제 다 알고 있으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지금? 어떤 딴 데 가 있겠죠 지금? 예. 그러니까 공부는 그냥 들어간 만큼 인풋이 있는 만큼 아웃풋이 있는 거니까 어차피. 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을 낭비한다는 게 무슨 쓸데없는 걸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그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하면 안 되죠. 근데 애들이 시험에 뭐가 나올지 뭐가 안 나올지 구분 못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나 맨날 이거 보고 앉아 있으니까 되는 거지. 애들은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안 했어요. 아니 애들이 멍청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투입을 안 했으니까. 걔네들도 시간을 거기다 계속 투입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거예요. 야, 이 부분이야. 여기 해. 제가 이거 아까 기말고사가 되면은 40개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이런 지문이 모의고사. 그러니까 교과서는 2가고 여전히 4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40개에서 문장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냐면요. 한 지문당 문장의 개수가 7개에서 8개예요. 문장 개수가. 그러면은 280개에서 320개의 문장 개수가 있어요. 문장의 개수가. 이 중에서 제가 애들한테 딱 10% 외우라고 합니다. 네. 문장 개수 딱 정해줘요. 10%라고. 그러니까 28개에서 32개. 어쩔 때는 더 적을 때도 있어요. 그 안에서 영작하라는 시험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300개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제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는 건 뭐냐면 딱 그거예요. 어디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간을 얼마만큼 줄여서 다른 과목에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지, 그게 제공해줘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왜냐면 공부할 시간 없다고 하니까.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요. 제가 올해 이제 반송고 아이들을 좀 가르치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 내는지 아시겠고, 더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작년에 병정고에서 이 선생님 오셨어요. 반송고로. 그럼 전 병정고도 가르치잖아요. 본명은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강모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강씨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병정고에 딱 오셨어요. 1학년으로 오셨었거든요. 1학년으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병정고에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문제를 냈는지 저는 알고 있잖아요. 또 거기 가서도 그렇게 내고 계시더라고요. 문제를. 진짜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가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아이들이 예, 알겠습니다. 네. 좀 끝내달라고 또 네. 받아가지고 네. 시간이 이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계속 제공해 주고 있고, 아마 올해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는 저는 이제 이게 반송고도 마찬가지,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반송고도 1학년 애들이 오후에 시험을 봤어요. 아시죠? 아시죠? 그러니까 3분의 2만 채워야 돼가지고 학교 인원을 2학년은 오전에 보고 2학년은 오후에 봤었어요. 근데 다른 학교는 그렇게 못하는데 반송고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바로 옆이잖아요, 학원이. 1학년 애들만 제가 오후에 보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학교들은 머니까 다른 학교는 1학년 애들만 시험 보는 아침에도 불렀어요.
전날에도 아침에도 불렀어요. 왜냐면 끝까지 제가 이제 붙잡아 놓고 가야 되니까. 아침에 야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여기 나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평균적으로 몇 문제가 시험에 나오냐면 제가 계산해 봤거든요. 아침에 한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수업을 해가지고 5문제 정도가 나와요. 아침에. 바로 아침에. 이걸 틀려와요.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반 전에 알려줬는데. 진짜로. 예, 이걸 틀려와요. 마친 애도 있어요. 마친 애도 있죠. 이걸 틀려와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 이제 배고플까봐 먹을 것도 다 먹여서 보내거든요. 햄버거 세트 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번에도 하는 거 맞죠? 이러면서 애들이 해요. 하고 오는 거 싫어하잖아요. 선생님 오늘도 아침에 하는 거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햄버거 먹으려고. 해주죠. 당연히 해주죠. 왜냐면 배고프니까. 시험 배고프면 시험 진짜 못 보니까. 아니 근데 아침에 야 이거 진짜 꼭이야 몇 번 얘기해요. 야 가면서도 한 놈한테는 못 믿어가지고 야 말해봐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해요. 틀려 시험 때. 제가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진짜로.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그러니까 그냥 제 개인적인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네, 엄청 열심히 해요. 준비 자체를 엄청 열심히 해요. 아들한테 제공해 주는 것도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네가 안 해? 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열심히 안 하는 애가 미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덜 열심히 할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애들 미워하면 안 되니까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정말 잘 봤으면 좋겠거든요. 시험을. 네. 그래서 저도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네. 아이들이 네. 가끔씩 그 마음을 알아주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열심히 같이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네. 어쨌든, 저희가 수업을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같이 함께 하시는 이제 김혜영 선생님이라고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하시거든요. 지금도 같이 수업을 하시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반송고 같은 경우는 반송고 반으로만 유지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학교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1학년 때 내신이니까 어차피요. 그죠? 예. 그래서 특성에 맞도록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에 이제 또 만나뵙게 될 때는 이제 중간고사 본 다음에 그 중간고사 분석 설명회로 만나뵙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그때도 좋은 결과 받으셔가지고 어머님들이 좀 이렇게 환한 모습으로 저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예,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 옆에 있을 거니까 예, 궁금하신 거 질문하셔도 되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